외부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건 그냥 보통 변호사에게도 어렵다고 했던 서브아파 정명석이 난 그저 우영우 변호사의 선택이 궁금할 뿐이다. 우영우 변호사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 라고 말한 정말 떡밥을 모조리 회수한 마지막 화였는데요. 처음 한바다에 입사했을 때는 회전문 앞에 멈춰서서 혼자서는 들어가지 못했던 영우가 이제는 준호가 알려준 왈츠와 함께 혼자 회전문을 통과하는 모습은 영우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 뿌듯함을 보는 저도 어떤 감정인지 세세하게 표현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회전문, 자신이 준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영우를 사건에서 배제했던 장승준까지. 영우는 한바다에서 자신이 마주쳤던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영우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엔딩 장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봤는데요. 외로이 있던 영우가 한바다에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영우 앞에 또 다른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겠지만 한바다에서 다양한 고래들을 만나 성장하고 변화한 영우가 그 장애물들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해석해봤습니다. 흰 고래들만 사는 한바다에 들어온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있고 아름다운 웹불고래 영우. 참고로 웹불고래 역시 영우처럼 빙하 녹은 물이 조용히 흘러들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우는 한바다에서 자신에게 절대 있을 리 없다고 단언했던 연애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기도 하며 죽었다고 알고 있던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천재 변호사 우영우와 천재 해커 최상현, 고래를 좋아하는 영우와 배, 보트를 좋아하는 듯한 최상현. 두 사람은 한 분야의 천재라는 것 외에도 바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상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영우를 누나라고 부를 수 있던 것 같아요. 영우는 동생이 라온 사건의 범인인 걸 자수했지만 태수미로 인해 강제로 소환될 위기에 처하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영우는 태수미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이제 곧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영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태수미 나름의 방식에 영우를 사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영우가 사귄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표정도 그렇고요. 태수미를 만난 영우는 자신에게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태수미는 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미는 이미 최상현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수미가 후보 자리를 내려놓은 이유는 물론 영우의 부탁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그 자리를 내려놓은 느낌이었는데요. 이는 시즌2를 위한 빌드업 같아 보이기도 해서 시즌2에 한선영과 태수미의 모습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우영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완전한 악역이 없다는 거였는데요. 봄날의 햇살 수연이와 때때로 영우와 가치관 차이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영우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는 정명석, 영우에 대한 마음을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이라고 표현한 영우에 대한 마음을 보여준 준호. 참 애달픈 사랑 표현이었는데요. 그리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영우의 편이 되어주는 동그라미와 털보사장, 그리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며 영우를 괴롭혔지만 결국 변화한 권민우와 태수미와 태산을 제치려고 했지만 결국 영우에 대한 비밀을 지킨 한선영까지. 등장인물들의 입체적인 여러 모습이 보여서 더욱 재미있던 드라마였습니다. 1화에서는 털보사장의 가게에서 혼자 김초밥을 먹던 영우의 모습과 마지막 화에서는 한바다주 모두와 함께 밥을 먹던 모습이 더욱 대비되었는데요. 우영우 시즌2는 2024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영우 그리고 한바다주는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더욱 기다려지네요. 한 해 한 해마다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뜻깊었던 우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